여러분들 2교시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8주차 자료 그것을 갖다가 좀 뽑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를 좀 보기 바랍니다. 교과서에서 우리가 1부, 2부까지가 이제 중간고사 이전에 하고요. 이제 글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3부, 4부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별 발표를 하고 이제 토론을 하는 그러한 이제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줌 같은 것을 갖다 활용하는 것도 원활치가 지금 못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방법으로다가 지금 고육지책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은 일단 이공계열 그 실습 문제 첫 번째 주제를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주차 자료를 이거 이제 하나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채우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채워가지고 제출을 해주세요. 책을 읽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할게요. 91쪽입니다. 91쪽. 다음은 이제 통계가 가진 문제점을 지적한 글입니다. 이 글을 갖다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문제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제 해결해가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 수업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수업 맨 처음에 이제 아주 조그만 부분으로 전체를 읽는 법. 이제 우리가 이제 엊그저께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선거와 관련된 그러한 이제 통계에 대한 글입니다. 아주 조그만 부분으로 전체를 읽는 법.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는 그 방송사들이 정확하게 맞춘 곳은 한 군데인가 있고 나머지는 많이 틀렸죠. 그렇기 때문에 통계에는 사실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그걸 유권자들을 다 조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계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확률적으로다가 떨어지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통계 이외의 방법은 현재로는 이제 없으니까 아마 이제 이 글을 갖다가 이제 그 방법밖에는 이제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글을 쓴 저자는 부분으로다가 전체를 읽는 법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그 통계는 어찌됐건 이제 부분이니까 전체적으로다가 유권자들이 읽는 법 이런 글을 쓴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단락씩. 선거 때가 가까워지면 현재 각 정당별 지지도가 얼마씩이라든지 연령대별로 정당 지지 성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는 식의 기사가 언론 지면에 올라온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의문을 여기서 이제 하는 거죠. 정당 지지도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의문을 두고 이제 이 글을 쓰게 된 겁니다. 쉽고도 분명한 방법은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겠다. 당신은 이번 선거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할 예정입니까? 당신은 어느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할 생각입니까?와 같은 물음에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털어놓는다는 보장은 없다는 점에서 이 방법에도 문제는 있지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가장 투명하고 정확한 방법이면 틀림없다. 실제로 이런 종류의 기사는 그와 같은 조사를 배경으로 작성된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자들에게 묻는다라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부터 이제 글쓰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이제 제목은 옆에서 내가 이제 하나 만들었습니다만 부분으로 전체를 읽는 법이죠. 그래서 어찌됐건 이 통계가 이분의 이제 글이 어떻게 뒤에 가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이 글을 볼 적에는요 부분으로서 통계니까 전체를 읽는 법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의문을 제시를 하고 이제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이 나오면은 늘상 우리는 주의를 해서 봐야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집근까지 이야기를 갖다 뒤집는 이야기가 됐죠. 그러나 하지만이 혹은 그러나라는 이런 역잡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글은 좋은 글이 되지는 못합니다. 되도록이면 쓰지 말라고 그랬었죠. 한두 번 정도면은 족합니다. 하지만 그런 조사의 실제 상황을 생각해보면 만만찮은 어려움이 위와 같은 질문과 대답 다음에 있다. 그것은 대답을 청해야 할 사람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그렇죠? 대답을 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통계를 갖다 하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 유권자들이 정당 지지 성향을 조사하려고 하면은 그 대상이 200만 명을 훌쩍 넘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분으로 전체를 읽는 법에서 이제 문제점이 이제 나와 있죠. 내 옆에다 오른쪽에다가 이제 써놨잖아요. 그럼 그 문제점 하위에 들어갈 것은 문제점 그 하위에 들어갈 것은 이제 200만 명이라는 것이죠. 200만 명 정도 인천을 예를 들은 거예요. 제 아무리 IT가 발달한 오늘이라고 해도 만일 200만 명에게 답을 들어야 그런 기사를 쓸 수 있다면 기사는 영영 작성되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도 못할 것이다 그랬는데 못한다 라고 하면 되잖아요. 못할 것이다 이런 거 쓰지 말라고 그랬었죠. 되도록이면은 못한다. 위에 말한 종류의 기사를 살펴보면 정당별 지지도가 숫자나 그래프로 표시된 북은 어디쯤인가 몇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음이 적혀 있다. 뉴스에서도 이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 인터뷰로 실시되었다는 식의 설명이 됐다는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전체를 읽는 법이 이제 가운데가 주제입니다. 주제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지? 뭐 한 1000분의 1 정도? 여기까지가 이제 얘기가 잡히는 것이죠. 문제점이 있고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인천 유권자들의 마음을 읽기 위해 1000명을 조사했다면 그래서 이제 1000분의 1이라는 게 나옵니다. 어느 정당 지지 1000분의 1 가운데도 1000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의 사람에게 물어본 것인데 겨우 그것으로 어떻게 인천 유권자의 정당 지지 성향을 조사했다고 말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다. 여기서도 무엇 할 수 있다, 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곤란한 표현입니다. 품는다 라고 하면 충분하잖아요. 사실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의문은 정당하다. 품는다. 그리고 이런 의문은 정당하다. 여기서 이 말이 그대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의문을 품는다. 그래서 을 수 있다. 뭔 할 수 있다. 한 발 물러서는 듯한 표현이거든요. 이런 거 되도록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도 여기서 쓸 필요는 없어요. 조사했다고 말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품는다. 이런 의문은 정당하다. 그냥 들어가죠. 접속사 되도록이면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1000명을 조사하고 그것으로 200만 명에 대한 정보를 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얘기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말과도 거리가 있다. 열 가운데 하나라면 그래도 10분의 1은 된다는 점이 그렇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열 가운데 하나라면 그래도 10분의 1은 된다는 점이 그렇고 후자의 표현은 어떤 사람의 특정한 행실과 그의 인품의 관계처럼 하나와 열 사이의 균질성이 추정되는 상황과 결부된 반면 전자는 그렇지 못한다는 점이 그렇다. 그렇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어떻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사실은 그 말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전체의 1000분의 1도 되지 않는 작은 부분을 살펴보고 그것으로 전체의 성향을 가늠하는 것은 꽤 믿을 만한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단 그런 조사가 뒤에 언급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또 그렇게 얻은 결론에 오차의 여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해 두자. 여기서 이제 1000분의 1이 그래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1000분의 1입니다. 이런 일에 도움을 주는 것이 통계학이다. 그래서 이제 통계학의 얘기를 나오는 것이죠. 사전을 찾아보면 통계는 한데 몰아서 어림잡아 계산함, 현상을 종합적으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일정한 체계로 따라 숫자로 나타내는 일 또는 그렇게 나타낸 것이라고 풀이되고 있다. 풀이하고 있다죠. 풀이되어 있다. 피동형 쓰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풀이하고 있다. 통계는 많은 수의 대상들로 이루어진 전체를 다루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개를 통계할 적에 그 개를 말하는 거죠. 개를 구성하는 대상들의 수가 많을수록 그 개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예측하기 어렵고 또 생각하기에도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일반적으로 하나의 개를 구성하는 대상들의 수가 많을수록 그 개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예측하기 어렵고 또 생각하기에도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반적으로 하나의 개를 구성하는 대상들의 수가 많을수록 그 개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예측하기 어렵고, 근데 그 개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하나의 개를 구성하는 대상들의 수가 많을수록 그 개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예측하기 어렵고, 또 생각하기에도 그 어려운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흥미롭게도 그 수가 아주 많아지면 그 개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꽤 잘 예측할 수가 있게 된다. 그렇죠. 그거는 통계의 숫자 개가 많아질수록 그 예측은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하는 것처럼 똑 떨어지는 예측이 아니라 어렴풋한 예측이다. 그러니까 예자가 미리 예자잖아요. 미리 추측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말한 것처럼 그 예측에는 오차의 여지가 따라다닌다. 당연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어림 예측의 가치를 얕보아서는 안 된다. 전체 개가 얼마쯤의 시간이 흐른 뒤에 대략 어떤 상태에 있게 될지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소중한 소득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년에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어떻게 될지를 어렴풋이나마 아는 사람은 경영자의 역할을 훨씬 현명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수행한다. 그렇죠? 예. 또 것이다를 쓰려고 하면 여기 한 번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수행하게 된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써도 바꿔도 되는 것이죠. 무언 할 수 있다를 너무 많이 쓰니까 이걸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통계학이 그래도 효용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의 정당 지지 성향 조사로 돌아가 보자. 200만 명 넘는 유권자들은 아주 큰 전체 집합에 해당한다. 통계학은 이 전체를 갖다 모집단이라고 했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1000분의 1에서 이제 모집단이라는 걸 갖다가 이제 옆에다가 써놨습니다. 모집단이라고 부른다. 이 전체의 성격을 추론하는데 표본이라 부르는 그것의 조그만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고 가르쳐준다. 근데 표본이 이제 일종의 이제 모집단이죠. 모집단의 성격을, 모집단은 이제 전체를 갖다가 모집단 말하는 거죠. 인천광역시라 그러면은 200만 명 정도가 이제 모집단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거기에서 이제 표본을 추출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해야 된다. 표본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조그만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고 가르쳐준다. 실제로 앞의 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1000명 크기의 표본이라면 통계학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쓸모있는 정보의 원천이 된다. 그래서 이제 모집단에서의 그런 표본, 그거를 갖다가 이제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1000명이라 그러면은 200만 명에 1000명이라 그러면은 통계학 관점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정보의 원천이 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200만 명짜리 모집단이 아니라 4천만 명을 넘는 한국의 전체 유권자들의 성향을 알아보고 싶은 경우에도 1000명은 대개의 상황에서 충분한 표본의 크기다 그랬는데, 이렇게 주장을 하려면은, 이러한 주장을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 여기에 대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가 필요한데 그러한 근거 같은 것은 별로 언급이 없는 것 같아요. 모집단의 성격을 어림하기 위한 작업의 구조는 간단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글을 쓰는 분은 통계학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다가 유용하다는 쪽으로 지금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모집단의 성격을 어림하기 위한 작업의 구조는 간단하다. 표본의 성격을 조사하면 된다. 그것이 전부다. 그리고 모집단도 아마 이럴 겁니다라고 말한다. 말하는 것이다가 아니라 이럴 겁니다라고 말한다. 남자 대학생들이 몸무게가 10년 전과 예를 들었습니다. 비교하여 얼마나 늘었는지 혹은 줄었는지를 조사하는 일이든 30대 여자 직장인이 한 달 용돈을 얼마나 쓰는지를 조사하는 일이든 그 방식은 기본적으로 같다. 전체 속에서 그 일부를 뽑아 이걸 이제 표본 추출이라고 해죠. 이제 표본 추출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사하고 조사에 나타난 그 일부의 성격을 분석하여 그것이 전체의 성격을 보여준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표본 추출에 대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집단에서 표본 추출에 이제 몸무게와 용돈 이것도 이제 앞에 써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표본을 추출하는 일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에 이르게 될 법하다. 이르게 된다.
이분도 말 굉장히 부연 설명이 많군요. 쓸데없는 말들이. 모 집단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표본이어야 하지 않겠나. 그러려면 않겠나 뒤에는 또 왜 느낌표를 집어넣습니까? 이런 것도 불필요하지요. 모 집단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표본이어야 한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표본을 아주 잘 가려 뽑아야만 할 것 같다. 잘 가려 뽑아야만 할 것 같다가 아니라 한다. 그렇잖아요. 모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것들로 말이다. 모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것들로.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요한 조건 한 가지는 위에서 언급된 무작위 추출이다. 무작위 추출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 방법으로다가 하자 이거죠. 무작위란 아무 특별한 생각 없이 그냥 뽑는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표본을 통한 이런 통계 조사 방법의 한 가지 중심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표본을 통한 통계 조사 방법에 무작위 추출이라는 것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무작위 추출로 넘어갑니다. 모집단에서 표본 추출로, 그 다음에 무작위 추출로다가 이제 넘어가는 거지요. 앞서 말한 것처럼 통계는 아주 큰 집합을 다룰 때 사용한다죠. 사용된다보다는 사용한다가 낫습니다. 그리고 앞선 예들이 반영된 기본적인 문제 상황은 그 집합의 전체에 대해서도 그것의 특정 부분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속속을 아직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통계는 아주 큰 집합을 다룰 때 사용된다. 그리고 앞선 예들이 반영된 기본적인 문제 상황은 그 집합의 전체에 대해서도 그것이 특정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구체적인 속속을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렇죠?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죠.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다른 학과들과 학과대학 농구 시험을 하게 된다면 우리 과의 대표로 누가 나가는 것이 좋을지 학생들은 대략 꼽을 수 있다. 대략 예측할 수 있다. 꼽는다도 그렇고 참 글 읽어보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게 대학 교재에 오를 만한 글로다가 보기에는 좀 어렵죠. 이런 글들 굉장히 많습니다. 내 글을 읽어봐도 그럴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내 글을 읽어보더라도 블로그에 들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교수님도 글 이 정도밖에 못 쓰셔. 자기가 글을 쓴 거는 자기가 그렇게 잘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음독을 해서 읽어보면은 문제가 이렇게 글줄과 글줄 사이가 서걱서걱하고 문맥이 길어질수록 뭔가가 내용 전달해서 꼬이고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 예측한다. 좋을지 학생들은 대략 예측한다. 우리 과 학생들 가운데 키가 중간 정도인 사람을 갖다가 꼽아보라고 하면 학생들의 의견은 서로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이 글 정말 참 읽어보니까 아주 참 불편합니다. 그죠? 그러나 앞에서 본 예처럼 표본을 추출하는 통계의 기법에 적용되는 마당은 이런 경우들과 다르다. 그럼 좀 다르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주장을 펴기 위해서 이제 학생들의 키를 갖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본 예처럼 표본을 추출하는 통계의 기법이 적용되는 마당은 이런 경우들과 다르다. 역설적인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역설적이지만 그러면 되죠. 참 불편합니다. 읽기가. 이런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아무 생각 없이 뽑기다. 알고 싶은 전체 즉 모집단에서는 이런저런 정치적 성향의 사람들이 어떻게인가 뒤섞여 있다. 힘들죠. 읽기가. 있을 것이다는 뭡니까?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뽑는 무작위 추출로 구성한 표본도 아마 그럴 것이다. 표본도 그러하다 그러면 되죠. 통계학은 단순히 무작위 추출이라는 방법, 여기서 이제 무작위 추출이 그래도 최선이라고 이제 이분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통계학은 단순한 무작위 추출이라는 방법을 모집단의 각 요소가 표본에 고루 포함되도록 하는 추출법이라고 서술한다.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더 풀어보자면 이 말의 의미는 좀 더 명확하게 풀어보자면도 불편한 말이에요. 이런 건 논술적인 글에서는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최첨한다면 이런 걸 점수 주시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교과서에 어차피 실려 있는 글이니까 지금 읽습니다만 이 말의 의미는
이것은 이 말의 의미는 무작의 추출로 구성한 표본이 모집단과 같은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모집단이 가진 다양성의 분포를 그대로 축소해 가지고 있으리라는 가정에 해당한다.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렇죠? 가정에서 출발한다. 가정에 해당한다는 건 뭡니까?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선택 가능한 정당 지지 성향이 A, B, C, N 네 가지이고 모집단에서 정당 지지 성향의 분포가 순서대로 의미를 이루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의미가 아닌 의미겠죠. 그죠? 의미가 아닌 의미. 방금 말한 것은 무작위 추출로 만든 표본에 포함된 사람들이 정당 지지 성향 역시 A, B, C, N을 모두 포함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양쪽 분포가 의미를 이루고 있으리라는 생각이다. 그 양쪽 분포가 역시 의미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혹시 의미라는 표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없습니다. 근데 혹시 이게 의비라는 것을 이분이 만들어서 쓴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의미할 적에 의자에다가 이제 비교할 적에 비자라고 이제 했을지도 모르는데 앞에는 또 붙였었고 뒤에는 이거 떨어졌습니다. 그죠? 의자와 비자가 떨어져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 이것은 의미를 갖다가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2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다음 단락을 읽으면 시간을 갖다 초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끝까지 읽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글이 좀 아주 좀 난삽한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과제를 하나 낼게요. 여기 지금 내가 이렇게 8주차 자료 요구했지 않습니까? 지금 나름대로다가 부분으로 다 전체를 읽는 법, 어느 정당 지지, 1000분의 1, 모집단, 표본 추출, 몸무게, 용돈, 무작위 추출, 모집단의 강요소, ABCN, 이런 걸 갖다가 내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부분으로 전체를 읽는 법, 오른쪽에는 문제점이고요. 그런데 요 나머지를 여러분들이 그냥 이 단락을 읽으면서 채워놓으세요. 채워가지고 제출해도 되고요. 요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갖다가 이러한 방식으로다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글 한 편을 갖다가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걸 만드는 겁니다. 이제. 글이 나가지 않을 적에 여러분들 왜냐 나무처럼 이렇게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무처럼 원숭이 모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이렇게 해서 이제 글을 진전시킬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맨 중간에다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놓고요. 벤 다이어그램처럼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거기에서 바퀴살처럼 방사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갖다가 쭉 나갈 수 있으면은 그 자기의 주장 부분으로 전체를 읽는 법에서 논리를 전개시키는데 훨씬 편하죠. 그냥 내가 쓰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제 이 글을 갖다가 이제 읽어본 겁니다. 이 부분으로 다 전체를 읽는 법이라는 글을 갖다가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 나머지는 글을 읽으면서 이 나머지 부분 지금 수업 이 시간으로 다 지금 전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읽으면서 요 나머지 부분을 채워넣어도 좋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다가 동그라미 맨 동그라미를 치고 거기에 부분으로 전체를 읽는 법 해놓고 화살로다가 나가도 좋고요. 동그라미 하나로 하고 또 동그라미 2개, 동그라미 3개라면서 거기에 여기에 나오는 말들을 이렇게 적어놔도 좋습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한 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과제에다가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번 주에는 그 수업을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주에는 이 토론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제 토론을 갖다가 할 수는 없지만은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한번 내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보지요.